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소가업승계 새 혜택 늘린다. 라는 기사가 오늘의 매경 일면입니다. 중소 CEO들을 만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가업승계를 할 때 내야 되는 증여세 2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세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세부 부담을 경감시켜서 가업승계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보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좀 읽힙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승부수 100번이라도 소환에 응하겠다.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별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입니다. 평가원장 사임. 네, 지금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5개월 수능이 남았는데 지금 수능 현장 공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결국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블링컨 만난 시진핑 상석에서 회동 주재.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만났습니다. 여기 사진을 같이 볼까요? 어제 만난 모습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뉴스죠. 네, 블링컨이 중국에 갔다라는 소식은 알았지만 시진핑을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난 모습이 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있고요. 여기가 블링컨, 그리고 이 끝쪽에 맞은편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보니까 시 주석이 상석에 앉았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양국 관계 악화는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저축해봐야 무주택, 명품에 꽂힌 주포세대. 주포세대가 뭐냐? 주택 마련 포기세대를 주포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축을 해봐야 어쨌든 집 못 사는데 아유 명품 사자라고 명품에 꽂혔다라는 건데요. 명품과 코인의 나라라는 부제도 보이죠. 최근 백화점 초고가 소비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500만 원 이상 일시 결제가 3.4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이 우려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게 대체 뭘까요? 초록색입니다. 여기가 지금 실험실이 아니고요. 낙동강입니다. 네, 낙동강 올해도 녹조라떼, 네, 녹차라떼 아닙니다. 녹조라떼가 지금 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환경단체들 얘기에 따르면 올해는 녹조 강도도 더 심해지고요. 이 녹조가 있는 기간도 더 길어질 것 같다 때문에 낙동강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비타민의 중요한 건 뭐죠?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씩. 네, TV로 복용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어입니다. 부산 is ready. 네,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파리에서 엑스포 세일즈 시작. 오늘 영어 PT 나선다. 네, 영어로 PPT를 직접 윤 대통령이 할 예정이라고 이미 상당히 좀 보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이 영어 PPT를 하려고 지금 파리로 갔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네, 파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이번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 파리에 도착을 해서 지금 동포 간담회를 가진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영어 PPT 그럼 언제 하는 거냐? 일단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오늘 밤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윤 대통령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영어 PPT 이 한국에서 상당히 좀 준비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엑스포 PT 들고 파리로 부산 준비됐다. 네,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부산이지 레디. 부산 준비됐다라는 이 얘기. 네. 근데 요 사진 같이 볼까요? 여기에 부산 is ready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보일까요? 부산 is ready. 이게 대체 뭐냐? 아까 저희 잠깐 영상에도 나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이 지금 수은박을 떠난 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달려있는 열쇠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열쇠고리에 부산 is ready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아직 뭐 영어 PPT를 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이제 들어봐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좀 눈에 보이는 건 열쇠고리입니다. 열쇠고리. 김건희 여사가 가방에 굳이 이 열쇠고리를 단 거, 가방에 열쇠고리 단 거 이거 사람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든 가방이 족족 다 완판이 됐었죠. 저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5월에 사전 투표할 때 든 이 가방. 네, 무슨 동양화 같은 게 좀 그려진 것 같은 이 가방. 요 가방도 당시에 상당히 이게 어디 거야? 라고 하면 상당히 완판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해외 순방 갔다 올 때 요 작은 가방, 요 손가방. 요것도 또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요 가죽 작은 가방이 눈길을 끌었다. 항상 이 김건희 여사가 드는 가방마다 좀 완판이 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여성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하죠. 국내 제품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들으면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한 건지 이런 점은 윤영걸 대표님. 네. 약간 홍보 방식은 좀 스마트한 홍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올 11월에 이제 엑스포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돼요. 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나라랑 지금 어떻게 보면 2파전을 마지막으로 벌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은 오늘 영어 PT로 네. 한국에 왜 유치해야 되느냐, 네. 한류라든지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고 또 대통령 부인도 영부인도 가서 그 부산 이스 레디 열쇠고리 같은 것도 가져가서 네. 이번에 179개국이 모여요. 국제 박람회 총회니까 네. 사실상 마지막 그 행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계격파 설득도 하고 열쇠고리도 나눠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부부가 가서 이번에 최종 마케팅을 총력해서 벌리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신정현 의원님, 네.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부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패션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전 세계인들 앞에서 뭐 키링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의 어떤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또 영부인으로서 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야당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정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사실상 2파전입니다. 한국 대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를 하죠. 사실상 2파전이다. 11월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네. 한국 대 사우디. 네, 지금 179개 회원국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쪽 표를 좀 흡수를 하면 결선 투표에서 좀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라는 건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사우디가 그냥 사우디가 아니고요.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상당히 좀 든든한 이런 좀 그런 사우디입니다.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사우디는 우리한테 좀 만만치 않은 상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2인자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할 때 네. 그때 내놓은 계획, 그 이전부터 내놓은 계획, 이게 사우디 얘기하는 2030이라는 게 네옴시티 뭔가 완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 엑스포를 더해서 전 세계 사우디가 중동의 두바이를 대체해서 뭔가 다른 역할을 뭐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걸로 보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우디의 오일머니라고 아까 앵커가 얘기했는데 네. 그 공세가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게 쉬운 게임은 아닐 것 같다. 그다음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약간 불리하다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총회에 날아간 거고 네. 기왕 날아간 김에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이미지 또는 뭐 그런 손에 와닿지 않는 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네. 우리에게 뭔가 좀 표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요. 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류, 네. K컬처, K컬처의 천병들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 K컬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금 지원 사격을 하는 네, 지금 이 우리 K컬처의 선봉대가 여기 있습니다. 가수 싸이 씨, 그리고 조수미 씨, 그리고 카리나, 그리고 에스파 멤버죠. 카리나가 지금 같이 파리로 갔다라는 거. 상당히 K컬처의 우리 선봉대도 같이 가서 열심히 부산 엑스포를 좀 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렇게 온 국민이 온 마음으로 대통령도 영부인도 다 가서 우리 가수들 뭐 성악가 다 가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는 이유, 이동석 위원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뭐가 얼마나 어떻게 좋길래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약 61조 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내 관광 활성화가 모집이 되는 건데요. 일단 3천만 명 이상이 부산을 찾을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상해 국제 월드컵, 그러니까 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는 7천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상해에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알리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홍보 효과가 발생한 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들만 이런 엑스포에 배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K컬처를 더욱더 알리기 위한 홍보 문화가 계속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항공, 호텔, 관광 업계가 특수를 맞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 효과, 뭐 금액으로 산출을 좀 해보면 6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61조고 관광 효과가 사실 상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뭐 우리 K 문화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면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제 파리에서 영어로 PPT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베트남에도 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또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대통령 귀국 직후 권영세 통일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파리를 들렸다가 베트남을 거쳐서 귀국을 하고 순방을 끝내고 와서는 사실 순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취합을 하고 순방 성과를 좀 알리는 이런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권영세 통일장관을 교체할 것 같다. 여기 볼까요? 본인이 요청을 했다. 남북관계 성과가 좀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했고 일단 본인이 나 바꿔주세요 라고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총선이 코앞에 있죠. 총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인 용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장관도 이제는 좀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권영세 장관 말고 대규모 개각 대신 차관 8명에서 12명 교체가 유력하다.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장관을 바꾸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장관 말고 똘똘한 차관들로 해서 차관들을 좀 상당히 바꿔서 좀 이 세피로 좀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흐름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OX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번에 윤 대통령 귀국을 하면 권영세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한다. 하나, 둘, 셋. 일단 윤 대표님. 네. 외롭게 홀로 오를 드셨어요. 네, 이유가. 저는 그 업무 성과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은 누가 해도 뭐 성과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북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북한이 문 닫아놓는데 네. 거의 할 게 없죠. 다만 이제 당에서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번에 뭐 황보승이 의원 같은 거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당무 감사를 하느니 뭐니 하는 척만 하고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영세 장관 정도 중진이고 네. 대통령하고 또 소통도 되고 네. 지역구가 또 저 영남이나 이쪽이 아니라 또 수도권 용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루 그 맡을 그 역할이 있어서 저는 차기 총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네. 그 포석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그래서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 같다. 네. 다른 장관도 물론 성과가 나쁜 장관도 한두 명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권영세 장관이 저는 중심이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장관들을 바꾸면 네. 청문회 하고 나면 또 와글와글하고 그 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명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총선에 뭔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은 말고 권영세 장관만 올 것 같다. 윤경호 의원님 X 아니다. 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정보가 없어요. 자신이 네. 없어요. 윤 대통령이 전망이죠. 개각을 할지 네. 아니면 한 명만 바꿀지. 그러나 이 X표는 하면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치인 권영세만을 위해서 개각을 한다? 장관 자리가 무슨 특정인을 위한 한 건가요? 명만 교체하면 안 된다. 특히 무슨 권영세라는 정치인을 위해서 장관을 이번에 바꾼다? 그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도 안 맞아요. 정말로 민심이 들끓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책임 있는 행안부 장관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굳건하게 버텼고 뭐 다른 요인들도 뭐 갖다 붙이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국면 전환용 개각 안 한다. 네. 뭐 특정인을 위한 장관 교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권영세를 왜 바꾸죠? 당에 권영세라는 분이 가서 복귀하면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역할을 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이라는 게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대표에 더 힘 있는 대표보다 더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그야말로 위인설관 잘못하면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권영세라는 정치인 하나만을 위한 개각? 그건 정말 명분이 없다. 차라리 지금까지 굳건하게 버텼으면 내가 임명한 장관들은 나하고 임기를 같이 하겠다. 네. 정말 본인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뭐 드러났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네. 저는 차라리 그런 대통령 한 사람쯤은 있어도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사실 왜 개각이 이 시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X표를 던졌습니다.
네. 일단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권장감만 원포인트로 바꿀 거다는 윤영걸 대표님 한 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X 아니다. 추가 교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